이렇게 조국 전 장관을 두고도 친문과 친명 간의 의견이 사뭇 다른 것 같고요. 이른바 문명내전의 진앙지였던 임종석 전 실장 출마건, 어제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당에서는 임 전 실장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. 임종석 예비 후보와 성동 지역의 당원들 또 우호적인 관계 단체 지지자들이 정말 혼연일체가 돼 있거든요. 지금에 와서 다시 어디로 가라 하는 거는 저는 지금은 불가능하고, 다른 사람이 와서 과연 선거를 치러낼 수 있을까? 지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모든 정치 상황이 달라지는 그렇죠. 한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있냐? 얘기겠습니까? 왜 저만 갖고 그러나 모르겠어요. 임 전 실장은 왜 나만 갖고 그러냐, 나 내 지역구 못 떠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,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, 민주당의 공천 핵심 관계자 얘기는 임종석 전 실장 정리되는 분위기고 총선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오늘 이게 바로 오늘 아침 임 전 실장 지역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사진입니다. 아랑곳하지 않고 파란색 점퍼 입고 저렇게 본인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한 지역구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, 큰 틀에서 한번 물을까요, 최병우 의원님? 조 전 장관에게 물론 민주당이 자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, 뭔가 조 전 장관에게는 비판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임종석 전 실장에게 유독 세게 얘기하는 이유, 근본적인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고 봅니다. 제가 그 탑10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, 사실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상, 뭐 이런 것들은 대단히 높은 편이라고 봐야죠.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,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,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친문의 구심점은 없는 상황이지만, 만약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원내에 입성을 하게 되면 임종석 전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친문 세력들이 뭉칠 가능성이 있어요.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을 걱정하는 것으로 봐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죠. 당장 그 올 8월이면 대표 경선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 대표 경선에서 현재 같으면 이재명 대표가 저는 다시 출마한다고 보기 때문에, 그렇게 되면 무주공산 뭐 거의 자기 동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, 임종석 전 실장이나 아니면 또 다른 구심점이 될 만한 이런 사람이 누군가가 국회의원 배지를 들고 달고 다시 원내 입성을 하게 되면 본인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,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뿐더러, 그리고 이재명 대표 생각은 또 2027년 3월 대선에도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지금 그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,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친문이 만만치 않은 그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, 거기에 구심점을 본인이 만들어주겠다? 나는 그거 못해. 아마 이런 생각일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이 그 이재명 대표한테 갖는 의미는, 저는 본인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, 이 기준으로 지금 견제를 하고 있다. 조 전 장관은 주변에 사람이 그리 세력이 없고, 그러니까 내 대항마는 지금 유일하게 임종석 전 실장뿐이다. 임종석 전 실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견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.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일단은 그런 해석을 하셨지만, 험지 나가라, 그 뭐 총선 나와서는 안 된다, 뭐 사실은 용산 나가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으니까요.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. 임종석 전 실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추미애 전 장관인데, 이현정 의원님. 일부 보도에 따르면 설 연휴 전후 정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추 전 장관을 비공개로 만났고, 지금 여러 군데 이제 출마 얘기가 나오는데, 뭐 불출마 대신 험지 출마 혹은 뭐 해당 지역에 전략 공천할 수도 있다, 이런저런 얘기 있는데, 이재명 대표는 추 전 장관을 좀 아끼는 것 같고 어디 보낼 생각이 있는 거예요?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중성동갑이 이제 한양대가 있는 지역이거든요. 근데 그 한양대가 아시겠지만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나온 모교입니다. 자, 그냥 거기서 임종석은 안 되고 추미애는 된다, 이거거든요.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? 추미애 전 장관은 면죄부를 받았고 임종석 전 실장은 면죄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 유일하게 지금 이 임명백 공관위원장 이야기했지만,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했던 사람들 다 좀 출마 문제 제고해라,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유일하게 지금 비껴간 사람은 바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추미애 전 장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죠. 두 사람은 뭐가 그렇겠습니까? 결국은 본인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이재명 대표 편에 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점수를 인정받은 거예요.
결국은 이번 공천은 이재명, 즉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. 이재명 대표를 옹호해서 면죄부를 받으면 공천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천 안 준다. 이런 게 명확하게 드러난 게 바로 이 중성동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께서 뭐 언제 직접 취재하신 모양인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임 전 실장이 저렇게 파란 점퍼 입고 뛰고 있잖아요. 이 중성동갑. 이 자리에 임 전 실장 대신 추미애 전 장관의 이재명 대표가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? 일단 박성준 지금 대변인이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리고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은 여러 군데 돌려봤는데 모르겠 이제 별로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 보니 오히려 본인의 어떤 경쟁력이 있는 곳은 본인의 모교가 있는 중성동갑에 공천하는 게 낫겠다.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내부의 어떤 핵심 관계자 회의에서는 임종석은 절대 안 된다. 이번에 공천 줄 수가 없다라는 방침이 이미 선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서 결국은 지금 이 추미애 전 장관을 투입시키는 것 같은데 참 예전에 추미애 전 장관이 그랬잖아요. 이 임종석, 노영민 이 두 사람 절대 출마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또 거기에 본인이 가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한 것 같습니다. 추 전 장관을 이재명 대표가 어디에 보낼지에 대한 생각도 중요할 텐데 근데 실제로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몇몇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를 건 모양이에요. 소정석정님. 네. 특히 이 지금 현역 의원이고 고 김근태 의원의 배우자인 인재근 의원, 86운동권의 대모, 인재근 의원 혹은 과거 친명이었던 문학진 의원 재선인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불출마를 요구했다 이런저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. 그렇지, 이번 총선은 사실상 제2의 대선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선이 첨예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집권 이후에 남은 기간을 윤 대통령으로서는 원활하게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갈리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대선까지의 가도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문학진 전 의원과 인재근 의원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, 불출마 요구 등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불출마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죠. 저런 용어를 저런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쓰지는 않죠.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뉘앙스로 내가 출마하는 걸 원치 않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. 이제 그러한 부분도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있을지 모를 어떤 위기 관리를 사전에 하는 거죠.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좋지 않은 그러한 성적을 받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또 한편으로서는 이런 소통하는 채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탈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낮추고 이런 움직임을 직접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. 아마 드러난 게 저거지 아마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건 아마 여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물밑에서 서로가 이제 정리하고 또 그걸 다잡고 이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제 이 해당 보도의 요지는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전화 돌려서 불출마를 하거나 험지가라 이렇게 직접 얘기했다는 건데 민주당 오늘 얘기는 아니다. 뭐 인재근 의원이 현역 의원이 이재명 대표 만나서 먼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니까 뭐 그 얘기를 좀 앞에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. 정리를 좀 해볼게요. 결국 공천 작업도 종합 예술 작품이고 대표가 어디까지 개입하고 시스템 공천을 어떻게 하고 혹은 지금 국민의힘, 민주당 특히 민주당은 이제 친명 간의 갈등이 아주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는 통합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차재현 교수님. 네.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고요. 그 야당의 싱크탱크에서 일을 했던 진보 인사 얘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루에 한 점씩 착실히 득점하는데 민주당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보고 있다. 이 평가에 동의하세요? 예, 뭐 저는 상당히 그 최병천 소장의 이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. 사실 지난 10월이죠. 그러니까 서울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사실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난 뒤에 상당히 좀 이렇게 자족하고 나름대로 정치한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바로 지금 최병천 소장이 이야기한 부분이 사실 지금 9% 정도 민주당은 잃고
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9% 정도 더 갖고 갔다는 이야기가 그 시점 자체가 지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유부터를 따지는 것인데요.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? 뭐 최 소장이 지적한 것처럼 일종의 뭐랄까요,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가 소위 말하는 윤석열 이 정권의 심판론에 기대서 반사 이익만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여러 가지 혁신이나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. 그러니까 이 지금 새로운 그 개혁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. 비명과 친명의 지금 내분에 이어서 이제는 친문과 또 친명의 또 이 지금 내전으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, 문제는 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인식 자체가 이 지금 이 외부 세력의 이관계, 저들의 전략이라는 거잖아요. 사실은 지금 이 내분이 격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정권 교체에 대한 책임 져야 될 부분 물러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신문 사람들 공천 받을 생각하지 말아 그렇죠. 이거잖아요. 그러니까 예. 내부에서 지금 그런 분란들, 특히 이 이재명 대표의 가까이 계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뭐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외부에서의 이관계라는 식의 인식 자체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고요. 예. 또 하나는 뭐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들이 이절만 하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잖아요. 지금 뭐 김희경 여사에 대한 기소 방침도 곧 정해질 거라고 하니까 지금 혹을 하나 더 달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는 것이고요.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본인이 지금 개항을 해 그대로 출마하겠다는 그 입장 자체도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예. 생각이 듭니다.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을 이끄는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이 좀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. 그런 정치적 결단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대목도 지지율을 갉아먹는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그 공천 내밀한 작업 중에 이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건 얘기,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 둘러싼 민주당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.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뉴스탑10이 뽑은 상위권 주제입니다.